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의이론 브리핑입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나온 한 문장, 초선은 가만히 있어.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전국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여야 공방을 넘어 범여권의 징계안 제출과 국민의힘 내부의 부적절 지적까지 이끌어내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건의 흐름, 핵심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변수까지 차근차근 전해드릴게요. 먼저 사건의 출발점부터 보겠습니다. 9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장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목 간사로 나경원 의원이 내정됐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회의장은 즉시 고성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알려지면서 초선 비하라는 규정과 함께 논란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의 보수 정치인으로 현재 5선 국회의원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기록을 세웠고 정치 입문 전에는 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빠루의 여왕이라는 별명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서 붙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회의장 점거로 지정 저지를 시도하면서 여야가 물리 충돌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쇠지렛대를 손에 쥔 장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측이 문을 부수려던 공구를 빼앗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중에게는 국회 폭력 사태의 상징적 장면으로 각인됐죠. 이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 보좌진 다수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나 의원 본인 사건의 1심이 장기간 진행 중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 간사 문제와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 논란이 겹치면서 과거의 빠루 사건이 재소환되고 있어요. 여권 일각에선 이해충돌 우려와 품위리더십 논란을 다시 제기하고 야권 내부에서도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흐름은 더 거셌습니다. 현장 보도에서는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거론되며 공방이 격화됐고 같은 시각 회의석상에 있던 국민의힘 초선 곽규택 의원 장면도 재조명되면서 단순한 설전이 아니라 초선에 대한 위계적 태도라는 프레임이 힘을 얻었어요. 결국 간사 선임을 둘러싼 절차 갈등과 회의 운영 방식의 충돌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맥락이지만 표현의 수위가 논란을 키운 셈입니다. 주목할 대목은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에요. 같은 당 정성국 의원 이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을 두고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언급했고 경험이 답은 아니다. 초선이 40% 넘는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급 인사들도 가급적 적절치 않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내놨고요. 이는 같은 당 내부에서도 문제인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반면 당 지도부의 일각에서는 맥락을 강조하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발언 이전부터 법사위의 일방적 운영과 고성 충돌이 누적됐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이면 적절치 않지만 맥락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옹호했죠. 다만 이 역시 표현 자체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는 뉘앙스였습니다. 야당의 대응은 훨씬 더 단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다음 날인 9월 3일 긴급 회견을 열고 국회 윤리특위 제소 방침을 공식화했어요. 국회 기능을 훼손한 권위주의적 태도, 동료에 대한 존중 결여라는 규정이 나왔고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태는 이틀 만에 징계 절차로 넘어갑니다.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이 공동으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적시됐고요. 이제 공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날 다수의 매체가 속보로 전했고 초선 비하 프레임은 더 굳어졌습니다. 이제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초선이라는 단어의 정치적 무게입니다. 의정 경험의 길고 짧음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의원은 동등한 대표성과 발언권을 전제로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은 가만이라는 표현은 의회 내 평등성과 상호 존중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 내에서도 표현 부적절 인식이 확인된 만큼 정치적 부담은 결국 나경원 의원에게 집중되는 그림이에요. 둘째, 법사위 운영의 구조적 충돌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거부를 둘러싼 절차 관행 다툼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운영 독단이냐 정당한 의사 진행이냐를 두고 양측 주장이 정면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고강도 언사가 분출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리더십과 품격 리스크가 발언자에게 되돌아온 형국이죠. 셋째, 정치적 파장과 여론 프레임입니다. 범여권의 징계안 제출로 제도권 절차가 가동되면 윤리특위의 상정 여부와 심사 속도 그리고 징계 수위가 새로운 변수가 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확인된 부적절 인식이 어떤 공식 메시지로 수렴될지 나경원 의원의 해명 또는 사과 여부가 향후 수습 국면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끝으로 이번 사안은 단순히 말의 수위 문제가 아니라 의회 내 위계 문화와 운영 원칙을 되묻는 사건이에요. 동등한 대표성을 가진 동료 의원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언어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런 언사가 국회의 품위와 민주적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범여권의 징계안이 접수된 이상 윤리특위 절차가 열리면 쟁점은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책임성과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피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등장하는 추가 발언, 윤리특위 진행 상황, 법사위 간사 문제의 처리 방향까지 이어서 점검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하루 되세요.